네, 잠깐 저기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될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오후 시간대인데 이렇게 그 재미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계속 저기 발표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세션이 좀 많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좀 저희가 욕심이 나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금 세션이 앞에서 나왔던 저희 파트너 솔루션,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필로소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DIRA라고 합니다. 그래서 Discrete Industry Reference Architecture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제조 쪽에 일종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코드나 뭐 이런 코드 레벨의 이런 그 아키텍처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스택들, 솔루션 스택들, 플랫폼들을 잘 컨비네이션해서 인더스트리 특화 솔루션 혹은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어떤 페인 포인트를 풀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종의 레고 블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오늘은 주로 이렇게 솔루션 구현화된 사례, 그 다음에 데모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지루함을 좀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뭐 앞서서도 저희 엔리케가 오전에 그 키노트 엔리케 씨가 해준 것처럼 지금 보면 실제로 제조 트렌드 자체는 이쪽 제품을 기획하고 고민하는 R&D 단부터 생산,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마케팅, 컨슈머까지 과거에는 이렇게 단절이 되어 왔다라고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뭐 요즘 아이패드, 그 다음에 삼성의 갤럭시 이런 분쟁 사례, 그 다음에 누가 빨리 고객의 감성을 캐치하고 니즈를 빨리 캐치해서 신제품에 반영을 하느냐가 사실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일로가 존재하는 것을 타파하고 하나의 싱글 플랫폼, 비지빌리티를 가져가자라는 게 글로벌한 트렌드고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락켓 세션이라든지 오퍼레이션 인텔리전스라고 이제 조금 복잡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엔드 커스터머의 피드백, 그 다음에 실제 세일즈 단에서의 피드백을 빠르게 R&D 단, 프로덕션 단에 반영해서 신속 대응하자 이런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뭐 새로운 트렌드로는 이런 IP, 지적재산권에 대한 얼라이언스도 있지만 지금 삼성하고 애플이 벌어지듯이 일종의 전쟁도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여러 중국, 유럽, 남미 이런 쪽으로 계속 지사나 공장이 확산돼 나가시잖아요. 이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슈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드 커스터머의 실제 피드백을 지금 뭐 요즘 얘기하는 게 소셜 어널리틱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 상에서 어떻게 해당 기업의 제품, 회사가 멘션되고 있는지에 대한 캐칭 혹은 블랙 컨슈머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참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소셜 어널리틱스, 좀 큰 기업에서는 소셜 어널리틱스 허브라는 거를 이제 요구받고 지금 뭐 전자 회사 같은 경우에도 구축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화가 돼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를 구축형이나 혹은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이미 소셜 분석에 대한 리포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마케팅 부서뿐만 아니라 R&D 부서까지 그런 것들이 다 공유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개개 기업들은 사실은 다른 회사나 동종업계 혹은 이종업계의 메이저 회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단순히 이제 기사들을 많이 보시겠지만 저희 같이 이제 벤더들은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고객별로 뭐랄까요 이제 수준 그 다음에 이러한 트렌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많이 덜 고민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거는 뭐 제가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건 좀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레고 블록이 크게는 지금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레고 블록의 내용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오전에도 그런 데모 이런 거 보셨잖아요. 아까 다이나믹 CRM에서도 이제 그런 데모들을 해주셨고, 저도 애플리케이션 윈도우 8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SFA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뭐 이 사이트 갔다가 고객 정보 얻고 그다음 HR 모듈별로 해가지고 접속해가지고 CRM 들어갔다가 들락날락하면서 정보를 게더링한다거나 혹은 레거시 시스템에 또 다시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 포털에서 그러니까 트랜잭션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 트랜잭션을 덜어줄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를 갖다가 세일즈포스가 됐던 혹은 인터널한 그런 그 협업 포털이 됐던 넣어서 더 분석에 혹은 더 영업 전략에 신경을 쓰자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필요한 요소들이 뭐냐라고 하면 그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RGB 형태로 지금 당신의 스코어 카드는 그림 가는 것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죠, 사실은. 예. 그 다음에 레드나 주황색으로 뜬 것들은 좀 더 나한테 많은 아웃렛을 때려서 어텐션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할 기반의 생산성은 아까 라겔의 그 최태능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소셜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게 큰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동적 가치 네트워크. 저도 사실은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요거는 뒤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드 디바이스. 예. 뒤에 사례 보시면 이제 텔레매틱스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원소스 멀티 유즈 혹은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기업 내에서 컨텐츠를 비용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다양한 디바이스에 비용 효율적으로 디플로이 할 건가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뭘 가지고 있는데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이런 그 UI 기술로는 이제 실버라이트나 여기 이제 생각하실 텐데 이제 텔미라고 하는 스피치 엔진, 그 음성 인식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포드나 이런 싱크, 텔레메티스 쪽에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차에서 이메일 딱 이렇게 하면 저쪽 그 서버단에서 이메일을 보이스로 제가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바로 TTS 형태로 그 텍스트로 또 바꿔주고요. 그게 차에서 바로 서버를 통해서 발송이 되는 형태. 예, 운전 중에 뭐 그런 것들을 보조하는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굳이 제가 좀 픽업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스트롱한 게 뭔데? 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현업이 이미 쓰고 있는 엑셀이라는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그 올랩 데이터, DW 마트 데이터를 바로 호출해 와서 분석해서 굳이 다른 그 PPT로 옮겨서가 아니라 대시보드로 바로 퍼블리싱해서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BI. 그 다음에 듀얼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거는 SAP의 백엔드 데이터하고 워플로우 인증 정보를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웹포털로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시나리오인데
한편 포탈 영역이기도 하고 한편은 SAP 영역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도해서 이걸 리딩하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상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HR 포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 저희가 이제 나중에 사례 말씀드리겠지만 글로벌하게 패치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를 게더링하거나 수집하거나 디플로이 하는데 필요한 퍼블릭 클라우드, 예, 그렇게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라 자체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벤더가 얘기하는 거죠. 벤더가 얘기하기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레고 블록을 가지고 있으니 비즈니스 페인 포인트가 있으시다 라고 하면 저희랑 상의를 해주세요. 그럼 이러이러한 레고 블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고객분들과 같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솔루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어드바이저가 되드리겠습니다 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UI 관점에서 보면 아까도 그 이제 대시보드 이런 걸 보셨지만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엑셀, 복잡한 엑셀이 이제 리포트 툴로 쓰이고 여기서 생산된 것들이 다시 정제돼서 PPT 형태로, 예, 지금 실제 필드단의 공장 현업분들, 공정관리 IT나 이런 쪽을 만나면 공정단에 이슈가 난 거에 대한 리포팅을 하는데 데이터 게더링 하는 데만 한 1주 반,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생산 스케줄러까지 올라가는데 6주가 걸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작은 회사 아니거든요. 그 10조가 넘는 회사인데도 그 실제 필드 따는 그렇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분석에 집중해야 되는데 데이터 게더링에만 집중이 돼 있다. 혹은 그거에 대한 그 좀 더 과학적인 체계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걸 보고 사실 저희가 많이 놀라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리포팅 숫자를 이걸 다 뒤벼봐야 사실은 그 중에서 픽업을 해서 정말 우선순위를 넣어서 케어를 할 부분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를 다 케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비주얼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슈가 나는 것만 빨리 디텍션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컨셉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리 리포트처럼 이러한 NUI, 임원분들이 사실 이런 거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 키넥트, 엑스박스의 이제 키넥트 동작 인식 모듈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고 또 디텍션하는 그런 모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딥줌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여기는 이제 제가 데모를 하게요. 저희가 이제 서피스라고 해서 좀 이따 데모를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멀티터치 기반으로 디지털 사이니지나 그 다음에 은행권이나 실제 자동차 회사 딜러 쪽에서 고객과 상담을 할 때 지금처럼 아까 오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색상, 스펙,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전자 서명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멀티터치 기반의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지금 페이퍼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컴플라이언스 관리도 어렵고 데이터 문서 자체의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에서 전자서명법이 지금 빨리 통과가 돼서 이러한 디지털 서명이 그 가속화 서명이 리갈리 공식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루하시니까 그 폭스바겐에서 카 컨피규레이터라고 하는 그 일종의 자동차 딜러 어드바이저리 플랫폼 솔루션이 이제 구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좀 보시도록 하시죠. 예. Customers could do just that, thanks to the new Volkswagen Surface car configurator. It's an innovative tool that encourages an interactive dialogue between consumers and dealers. So, how does it work? First, Microsoft Surface reads the data you brought with you from home. 보시다시피 매장 내에 멀티터치,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가능한 저러한 대시보드, 디지털 대시보드를 놓고 고객이 초이스를 하는 거죠. 다양한 옵션을 실제 비주얼하게 보면서 선택을 하게끔 유도를 해나가는 것. 네.
휠, 인테리어, Take the 색상, entire 가격 interface 조건 to share your 등등등. discoveries and ideas with others. An array of intuitive tools makes it easy and fun to configure your perfect Volkswagen. Place plexiglass tokens anywhere on Microsoft Surface to control browsing of colors, engines, wheels, and other features. Platform. 시간 관계상 조금 스킵을 Vehicle 하고 is saved in your personal parking deck. This allows you to directly compare and contrast the vehicles you configured. 이게 또한 모바일하고 통신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터블릿이나 이것과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Financing plans. 데이터 저장이나 인터랙션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Print out 설명을 or email the documents to 할 yourself 수도 if you 있고 need more 지금 time. 스펙에 대해서 이메일로 보낼 수도 Or, 있다. if 뭐 you're 이런 ready to 내용들을 buy, 하는 거고요. go ahead and negotiate the final contract with sales personnel. 네, 이런 그 NUI 기술이나 디바이스를 통해서 좀 더 직관적이고 인터랙티브한 그런 어떤 그 세일즈포스 혹은 디지털 사이니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레고 블록이라고 표현했던 역할 기반의 생산성 이게 좀 말이 되게 좀 까리한데 이제 쉐어포인트 혹시 쉐어포인트를 이미 인지하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못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 번만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영업은 다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예, 쉐어포인트는 한국에서는 30대 그룹의 절반 이상이 그룹 포탈로 쓰고 있고요. 그룹웨어로 쓰고 있고 사실은 북미나 유럽 이런 쪽에서는 PLM이나 MES나 이런 레거시 시스템의 베이스 플랫폼, 협업 포탈의 기본 이런 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 사실이 잘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쉐어포인트를 저는 정의하기로 이렇게 이제 일종의 통합 웹 플랫폼, 포탈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이제 디스커션을 좀 했었는데요. 그 왜 쉐어포인트냐라고 했을 때 A, B, C, D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나갈 때 어차피 나중에 통합이라는 이슈가 대두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 A, B, C라는 애플리케이션이 따로 놀지 않고 A와 B, A와 D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가 돼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플랫폼인 쉐어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글로벌하게 그 고객이나 파트너사를 만나면 그런 파트너사들이 쉐어포인트를 그런 플랫폼으로 채용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쉐어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 기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쉐어포인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다 만능이죠. ECM, 서치, 커뮤니티 뭐 여러 가지 컴포넌트 기능들 포함해서 만능인데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버티컬한 솔루션이나 시나리오 그 다음에 ABCD 이종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데 최적의 웹 플랫폼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라겔의 벤티지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 뿐더러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듀엣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SAP 백엔드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 SAP의 MM 모듈 그다음에 그 HR 모듈 이런데 다 별도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쉐어포인트는 쉐어포인트 포탈 안에서 7개의 모듈을 갖다가 하나로 다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7개 모듈에 한 화면에서 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UI 측면에 접근성이 뛰어나는 것도 있고 다음에 또 모바일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SAP 데이터를 어떻게 모바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 SAP 분은 안 계시죠? 예. 사실은 이제 SAP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만든 게 이 듀엣 엔터프라이즈라는 건데 SAP의 데이터를 모바일로 가기 위해서는 SAP의 모바일 모듈들을 또 별도로 바이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사실은 돈이 많이 들고 한데 여튼 그러한 SAP 데이터를 그 넷리버라는 게이트웨이와 쉐어포인트의 커넥팅 모듈을 통해서 연동해서 가져오면 이게 이제 웹화되는 거죠. 웹 인터페이스로 HTML5로도 이제 가는 로드맵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SAP 데이터의 가시성을 높이고
통합, UI 통합 관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파운데이션 모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오전에 저희 최태형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공정에서 나오는 태그 데이터들, 히스토리안 데이터들,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정보, 그 다음에 랩에서 나오는 정보들, 그 다음에 에로비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정보들, 설비, 캠스 같은 설비 관리 시스템에서 나오는 정보를 갖다가 하나로 다 뭉쳐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락웰이 같이 만든 벤티지 포인트라고 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오전에 보셨던 모듈이 그림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액센처와 이러한 하이 퍼포먼스 플랜트라는 그런 종국의 결과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로지컬 아키텍처를 이런 식으로 같이 그렸습니다. 저희가 모 SI와 이걸 가지고 디스커션을 많이 했고, MES의 2B 모델,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들은 다 제너럴한 걸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쪽에 이제 프리딕션, 분석 모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이런 분석 모듈들이 탑재돼가는 부분들을 같이 하기로 했고, 쉐어포인트의 밸류를 바이하셔서 MES의 베이스 플랫폼을 쉐어포인트 기반으로 가는 걸로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랑 지금 코어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또 보여줄 수 있냐면, 아까 이제 벤티지 포인트에서 나왔던 에셋 브라우저, 그 다음에 실제로 공정의 데이터, 요즘 또한 유행하는 게 공정 데이터, 공정을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데이터화해서 같이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엠니께가 보여주셨던 다양한 지사, 글로벌 지사를 공정별로, 아까 공장별로는 이제 보여주셨는데, 공정별로까지 딥다이브하게 들어가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IP 기반의 CCTV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세이프 안전에 관련된 공정이나 펌프 등등등 이런 쪽에 모니터링을 갖다가 웹상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SAP 비오 데이터도 같이 불러와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시마인에서 발표해 주셨던 빅데이터, 공정 분석에 대한 분석 자료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쉐어포인트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정형화된 대시보드, KPI, 이런 거를,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EIS 영역이니까, 하는 거 외에 애독 리포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BI는, 올랩 데이터 마트를 서버단에서 구축해 놓고, 엑셀이라고 하는 오피스 클라이언트에서 리본 메뉴에서 바로 호출해 와서 실제 공정 분석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IT에 요청할 필요가 없겠죠. IT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쪽 IT 기획단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실제 공정 분석을 하는 공정 IT, 공정 분석팀 이런 데서는 사실은 IT에 대한 백엔드가 없으시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께 저희가 보여드리면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게더링 하는데 1주, 그 다음에 맨 위에 생산 스케줄러까지 가는데 한 달 반이 걸리는데 불과 4-5시간 만에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모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까 APPS라고 하는 하이 퍼포먼스 플랜트의 어떤 2B 아키텍처의 컴포넌트들과 메신저가 어떻게 또 연동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 공정의 근로자, 그 다음에 공장장, 그 다음에 QM 담당자가 같이 보는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펌프에 이상이 생겨서 탱크의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갔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메신저에다가 얼럿을 띄워주게 됩니다. 메신저에 얼럿을 띄워주거나 SNS를 보여주거나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겠죠. 메신저에다가 얼럿을 띄우면 관련 스테이크홀더들 간에 이런 식으로 조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즉각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중에서 이슈가 생겼을 때 SMS를 매뉴얼리 띄워주거나 이렇게들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기를 붙잡고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 메신저에다가 얼럿을 띄우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들, 그 다음에 이 공정상의 이슈가 나타났다라는 걸 갖다가 이슈가 나타난 거를 비주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기 이제 레드라고 표현된. 그 다음에 밑에는 KPI에 매핑된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를 다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리포트들이 만들어지는데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쉐어포인트 기반의 대시보드상에서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일종의 그 이슈 리포트를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엑셀상으로 민글해가지고 다 분석을 해서 별도로 분석 리포트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피벗 기능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 리포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얘기되고 있던,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소셜이라는 게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익스터널 소셜의 회사에 대한 이미지나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신상품에 대한 고객의 반응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회사 내부의 R&D와 마케팅 간에 일단 가교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쓰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을 회사 내부에 구축을 해서 좀 더 친숙한 도구, 소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협업을 강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엔터프라이즈 소셜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KM 내지는 e-learning 시스템도 사실은 엔터프라이즈 소셜이라는 컨셉을 담아가는 게 글로벌한 추세고요. 이거는 저희가 익스터널 소셜들, 여기 보시면 뭐 트위터나 유튜브나 플리커나 이런 익스터널 소셜에서 나오는 버즈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것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멘션이 토론의 댓글들이 기업 친화적이냐 아니면 엔티한 거냐에 대한 판단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색깔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어떤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엔터프라이즈 소셜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영역에서 하나의 플랫폼처럼 디자인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이렇게 굉장히 본사의 덱을 활용하다 보니까 어려운 말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동쪽 가치, 다이나믹 밸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한 바는 아까 처음에 이제 트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고객 엔드 커스터머의 제품이 딜리버리 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빨리 생산단과 R&D 단으로 와서 가려면 어떠한 인프라가 필요하냐, 이런 관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셜 어널리틱스라는 게 그 한 축이 되고요. 또한 이런 SNS 여론 대응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이게 지금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나 공정들, R&D 센터는 유럽에 있고, 한국에서는 중국에는 프로덕션 기지가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내부적인 협업을 갖다 강화할 거냐, 이런 메시지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가 얼마 전에 삼성 스마트 TV 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 TV가 연간 1000만 대씩 세일즈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디플로이가 되는데, 이슈가 뭐냐면 스마트 TV로 디플로이 되는 그런 펌웨어들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 다음에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거나, 그 다음에 모니터링 플랫폼을 갖다가 가져가는 데 있어서 글로벌하게 가져감에 있어서 그 전자회사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스케일이 도대체 얼마만큼 확장이 될지 예측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 전자회사는 그 인프라를 클라우드 기반,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인 애저 기반으로 해서 그걸 구축하고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텔레매틱스 얘기를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빅데이터, 텔레매틱스 얘기 나오면서 차량 내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 뭐 주행 데이터, 에코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전에 이슈가 있는 엔진, 그 다음에 부품, 타이어 이런 것들에 대한 프리딕션, 알랏 이런 관점에서의 인프라 구축 작업들 고객의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이 이러한 차량 내부 운행 상태에 대한 정보들을 게더링해다가 어떻게 좀 밸류 있는 작업으로 디자인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얼마 전에 조선 회사, 큰 조선 회사랑 이제 디자인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떠다니는 배의 선박 내의 설비, 구조물에 대한 트림, 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매니지먼트 관점에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현재 배에는 인쉽, 그러니까 배 안에서의 모니터링이 다고요. 그러한 설비 관리 시스템이 있기는 하나 순전히 설비만 포커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운행 정보와 그 다음에 설비 내 이상 유무를 디텍션하는 정보들을 갖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 플랫폼, 요거는 개별 배 단위로 모바일 형태로 들어가고요. 글로벌하게는 이 회사가 이미 발주를 해서 혹은 발주를 한 그런 선주들이 한 1000개 회사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일종의 부가가치 서비스가 돼 있겠죠. 아까 처음에 오전에도 이제 워런티 서비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중앙에 관제센터를 놓고 떠다니는 배, 기항하는 배들이 나오는 정보들을 갖다가 위성망을 통해서 업링크 받고 대량의 데이터는 이 배가 기항했을 때 그 기항지 내에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중앙 관제센터에서 다 취합을 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PLM 단에 보면 지멘스나 PTC가 대표 주자지 않습니까? 다소도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협업 포탈, 커뮤니케이션 포탈이 모두가 쉐어포인트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가 이런 제품 설계에 관한 협업 도구로서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까 이제 BI 말씀드렸고 글로벌한 애니케가 이제 보여주셨던 글로벌한 공장의 이상, 설비 이상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애니케는 말씀해 주셨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글로벌하게 모 전자회사가 굉장히 큰 규모로 구축했던 겁니다. SCM 비지빌리티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수요 공급의 격차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디텍션할 수 있는 일종의 BI 포탈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지리 정보랑 매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포탈과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면 이 담당자, 해당 지사나 공장의 담당자와 또한 실시간으로 클릭 투 콜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통합 포탈, SCM 포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나 마지막 사례로 말씀드리면 한참 요즘 EV, 일렉트로닉 비클이 이제 유망한 비즈니스라고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침체, 규제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더디고 있지만 저희가 독일에서
다이밀러가 EV 카를 카 쉐어링이란 개념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렌탈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베를린 시내의 수곳에다가 차량들을 갖다가 팟을 놓고, 왜냐하면 그 EV 카는 아직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비즈니스죠.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념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다가 이러한 충전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올려서 서비스한 사례가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이제 말씀드린다고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플랫폼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BI라고 하는, 현업 프렌들리한 오피스 도구와 이쪽 올랩 DW 도구를, 결합을 하면 현업이 밤새거나 보고가 지연되거나 이런 일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지막 세션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쪽에 그 제조 쪽 총괄을 맡고 계신 박주환 상무님께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